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저는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로 이제 검찰 편중 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예, 일단 뭐 앞에서 인사말 하신 대표님하고 이제 회장님 말씀에도 나오듯이 저는 이제 뭐 이 발표를 이제 하기로 기획이 됐을 때 처음 느낀 게 이제 100일인가 하는 느낌이 이게 하루가 예, 이제 100일인가 라는 느낌. 그리고 100일인데 벌써부터 이런가 하는 느낌 이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도 제목에서 나오듯이 이게 지금 검찰 인사, 편중 인사가 이 100일을 평가하는 첫 번째 꼭지로 어울리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 민생이 뒤에가 있고 현재 정부 상황이 그런 거 아니냐. 이 권력기관 장악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희가 법과대학 다닐 때 늘 배웠던 말이 법은 사회 발전을 따라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권력기관 장악의 문제가 사회 발전의 문제에 훨씬 앞서서 취임 100일 동안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직전 상황으로 이제 시행령 통치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뭐 시간 관계상 또 뒤에 정윤식 부장님이 또 발표하실 부분이 있어서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제 망라적으로 못 다룬 점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상황 인식들은 대체로 공감하실 것 같고요. 예, 뭐 목차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발표문을 쓰고 났더니 이제 원래 생각은 왜 지금 상황에서 제일 궁금한 건 집권 초기부터 이미 이제 집권하기 전부터 실제 대통령직을 시작하기 전부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일 동안 조용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이제 썼는데 원고를 보낸 다음 직후에 바로 대규모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뭐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권력기관에 관한 윤 정부의 어떤 작동 메커니즘을 관찰할 수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라는 뭘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라는 점에서 좀 지켜볼 점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예, 기본적 입장은 이제 반검찰개혁 입장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뽑은 이유는 반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만 있지 그럼 자기네가 뭘 할 거냐는 없다. 는 것입니다. 그냥 반대하면 되는 상황이다. 검찰의 독립성 강조했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되고 나서 검찰총장 없는 인사와 조직 개편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고 수사권 조정, 직접 수사권 배제, 탈검찰화, 공수처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주목하는 상황은 이제 검찰 편중 인사입니다. 행정기관 책임자를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는 거죠. 이제 소위 행검일치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수사의 시각에서 행정을 보게 된다. 지금도 이제 금감원장하고 금융범죄 합동수사부 생겼는데 늘 나오는 얘기가 금융정책은 없고 소비자 정책은 없고 그냥 수사, 책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이제 검찰 같은 얘기고요. 또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행정의 소리가 울리는 행정의 수뇌부를 검찰로 채웠다는 얘기는 검찰에 대한 이제 직할 통치 체계를 만든 거 아니냐. 지금 취임 100일 동안 검찰총장 아직 인선조차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 지금 나와 있는 인사들 새로운 인사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뽑으려고 했는데 왜 100일을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검찰 관련해서 볼 때 이제 뭐 윤 정부는 늘 얘기합니다. 전 정부에서 어쨌기 때문에 전 정부가 뭘 해놔서 결국 이제 검수완박법 책임론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시행령 통치 상황에서 명분 쌓기인 거고 내재적 원인은 이제 검찰 권력 강화의 문제. 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쓴 것이고요. 네, 검찰개혁 개관인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3법 있고 이제 2020년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수사권 조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검찰의 다른 수사권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리 문제, 검찰 수사관의 조직 문제, 그 다음에 직고발 문제들, 그러니까 직무상 고발권 있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손대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시행령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상황, 뭐 반검찰 개혁론은 이제 이미 천명한 거고요. 검찰총장 없는 조직 개편과 주요 인사 6월 전후로 이루어졌고 검찰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이미 뭐 직접 수사 강화를 이제 포석으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예상된 늘 이제 얘기되고 있죠. 강경 사정 드라이브는 언제쯤 또는 어떤 정도 나타날 것이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언제쯤이냐는 거하고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직은 외곽이에요. 아직은 외곽에서 시작을 한 것이어서 언제 소위 예상하는 바에 이제 핵심권으로 들어갈 거냐의 문제와 들어간 다음에 결국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 문제를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실마리는 이런 걸 이해하는 실마리로서 이제 검찰 편중에서 검찰 공화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건 뭐 자료니까 7월 14일 현재 참여연대에서 지금 집계하고 계속 추적하고 있는 바로 장관급이 4시고 차관급 5. 그다음에 인사 관련 직위, 금융감독원장, 이제 우려가 있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검찰 출신 들어갈 거 아니냐. 우려가 있고요. 감사원장, 대법관도 대법관은 뭐 종래 가끔씩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우려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정부의 답변과 의문점 있죠. 늘 법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량과 적재적소. 이제 윤 정부의 법치는 뭐냐.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을 기대한 거냐. 전문 행정 영역에 검사가 들어가면 얼마나 더 잘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는 권력기관을 견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권력기관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물론 그것도 법치의 한 내용입니다만 그건 주변적인 거예요. 역전된 논리가 아니냐. 검찰권을 통한 법치 확립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래서 그리고 이 법치가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형사법에서의 법치는 형사법에서의 법률, 죄형법정주의나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굉장히 법치 전역에서 굉장히 작고 극단적인 상황들이에요. 왜 그것들이 일상화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행정 영역에서 옳으냐, 또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역량, 뭐 이제 근무위원하고 뭐 그 2년의 정부잖아요. 2년이 있는 사람들 와 있는 정부이고 검찰 출신이 일하는 것으로 전문력은 없는 것. 적재적소. 검찰 업무와 행정 업무는 같은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무엇을 기대한 것인가? 이런 것이고요. 예, 검찰공화국은 이제 새롭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전 검찰공화국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소위 이제 행검일치 상황이 되니까 달라지는 건데 검찰공화국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두 가지. 민주공화국이 검찰 권력에서 지배되는 상태에 가까운 표현들을 구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이게 뭐 검찰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권력 체계, 권력 자체가 그냥 자기들끼리 도는 거죠. 검찰총장 또는 그 사적 라인들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입장이 현재 이제 가까울 것 같고 검찰 제국, 뭐 검찰 왕국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조직적 특성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고요. 조직의 비민주성, 반법치성은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죠. 이 비민주성 얘기는 뭐 조직 내 이제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뭐
제가 뭐 지난 정부에서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반법칙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공개도 안 되는 비공개 얘기에 따라서 일 처리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법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권한 맞는지 전혀 확인조차 안 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시행령 통치도 결국 이런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정관예우는 이제 검찰 가족의 신화가 있죠. 조직에 배신하면 검찰을 그만두어도 변호사 활동을 하기 어렵다. 라는 거죠. 그 역으로 말하면 조직에 충성해야 평생 사회계 확보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검찰공학의 시민은 그냥 검찰 구성원들이죠. 검찰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결정 할 수 있다. 이른바 성역의 존재가 그걸 잘 보여준다. 이런 거고요.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 드리고요. 그럼 검찰공화국의 입장에서 적은 누구냐? 사회정의 부패척결을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시행령 그 법무부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직접 수사 범위를 많이 확장해 놓으니까 다 수사할 수 없어요. 경찰의 물리적 조건이 다 수사할 수 없으니 결국 선택적 수사로 나갈 거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검찰 공화국 우려했던 때와 뭐가 다르냐? 뭐 수사 기소권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사 정보가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취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다음 발표 주제에서 또 다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언정 네트워크가 윤석열이라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총장으로 바로 이제 대통령으로 가게 하는 이제 구조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새로운 상황에서는 이제 검찰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검찰적 수단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검찰공화국에서는 행정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대하는 것 뭐냐? 검찰 출신과 현직 검찰 조직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한 것일 것이다. 또 이제 행검일치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방식의 대표적으로 파견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검찰의 행정 개입 이런 거죠. 최근에 국정원장 고발을 했는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의 감찰관이 가서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이 바로 감찰 자료로 다 자료를 확보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미 그리고 그 자료가 당연히 중앙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행검일치에 이제 그게 검찰과의 관계가 될 거냐? 이미 이제 행정부를 장악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소를 직접 관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직할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주는 게 금융범죄 합동수사단과 금감원의 관계입니다. 정책보다 책임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검찰처법 시행령에도 지금 이제 직고발 사건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수사권 조정하면서 정리가 안 된 영역이기도 한데 이게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들은 이제 직접 수사가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조항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앞으로? 구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행정은 행정 자체로 지나가지만 검찰은 반드시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앞으로의 상황을 주목해야 될 거고요. 이 행검일치는 행정과 검찰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긴장관계가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거를 현재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두 개를 묶어놓고 있는 거지만 언제든지 균열할 수 있다. 균열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재검찰하죠. 법무부의 재검찰화 또 제한 조건은 정부의 권력 유지 메커니즘이 그대로 복원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바꾸고 이미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듯이 장기간 예고되고 있던 강경 사정 드라이브 언제쯤 다들 지켜보고 있잖아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게 예전처럼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이고 검찰권 강화를 제한하는 물리적 조건에서 결국은 다음 시행령 통치 다음 단계는 수사지휘권 부활로 갈 것 같다. 이거 없이는 권한을 확장했다고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강조되고 있고 지금 아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검경 수사협의체에서도 형사부 쪽에서는 아마 이제 이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검언정 네트워크가 재구성되고 있다. 지금 이제 지난 100일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수 언론의 태도들이 지금 각자 다른 입장들을 보이는 거죠. 기존의 공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왜? 검찰이 줄 수 있는 것과 검찰 정부가 줄 수 있는 건 다르다 말이죠. 검찰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수사와 관련된 기소와 관련된 어떤 것들 언론에 줄 수 있는 게 없다. 적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검찰, 행정, 언론, 정치권으로 변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검수완박입니다. 검수완박과 반검수완박으로 대결 구도가 가버리면 이게 참 난감한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 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가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검수완박이 왜 문제인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운표치 검수완박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검수완박 논의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늘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늘 법치 하고 있는데, 법치 논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이제 적절한가? 법치라는 게 0과 100의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법치의 문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식 법치 드랍이 맞기 어렵고, 그래서 법치 주장의 비판과 더불어서 지금 이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에 대한 점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통해 의도하는 바를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저희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생각 이외에 도대체 검찰과 경찰, 그 다음에 사법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돌이키면 잘 될 거다 이런 것 같고, 전선의 함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거고, 형사사법 체계 장기적 발전 계획에 합치하는 개혁이라는 것, 갑자기 좀 뜬금없다 싶으실 수 있는데, 시민 참여 강화와 수사 기소 주체 책임성 강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경찰국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놓고 있는 대립점의 차이가 뭐냐면, 경찰위원회는 제도 구성 자체가 물론 실질화되지 못해 기능을 못하거나 약할 수는 있지만 시민 참여, 즉 외부 통제를 전제로 한 조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쉽게 간과될 점은 아닌 것 같고요. 주목해서 봐야 되고, 앞으로 형사사법 자체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전문가 사법이 아니고 시민에게 길을 연, 그다음에 시민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된 체계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효율성 논변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식의 논변. 효율성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요청은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전선의 재구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쪽이죠. 검찰 분권론하고 검찰 중립화론이 있어요. 이건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논의들인데, 이제 검수완박론은 이제 기능분리론이에요. 기능분리. 그러니까 검찰에게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겠다는 건데, 수사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없이 기능을 떼어낸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법기술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하고 있는 게 소위 이제 직접 수사 강화론이에요. 직접 수사. 수사 기소는 분리가 안 되니까 가자는 건데, 이거는 특수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들에게는 굉장히 친화적인 논변이에요. 그렇지만 이전 정권에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일반 형사부 쪽의 주류적 의견은 직접 수사 축소론입니다. 직접 수사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수사 지휘를 강화하는 입장이죠. 이게 이제 조직 자체의 기능을 조직 자체를 분리하자는 얘기고, 여기가 수사 조직 기능 기소조직 분리론이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국가수사청 설치의 문제. 그다음에 수사 협의 강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가 완결된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또는 업무를 개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한동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입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직접 수사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이제 그 설명이고요. 저희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이제 탈법치, 보통 이제 포스트 법치. 그러니까 법치는 법치인데, 법치라고 옛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법치인지도 의심스러운 법치들이 계속 말끝마다 법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치에 대한 반법치성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왜 이 사람들이 말끝마다 법치를 얘기하는가? 처벌 중심의 법치인가? 국가 권력 통제를 위한 법치인가? 라는 점. 그 다음에 법치주의의 소극적 의미와 적적 의미가 있겠죠. 법에 있으니 하지 못할 바 아니다. 지금 시행령의 첫 번째, 시행령에 대한 답변이죠. 시행령에 대한 이제 여론의 반발이 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충 자료라고 해서 언론에 공표한 첫 문제가 이거예요. 보니까 법치에 문제 없다, 우리는 검토했다.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조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면, 즉 조문에 써 있는 데를 읽어보면 못할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입법 취지 모르겠고 그냥 문헌상 못할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권력행사 근거지움에 기대한 형사사고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고. 그래서 실행 가능성은 보다 단순한 제도 설계.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렇고요. 시민 참여 강화. 그다음에 수사 기소 주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의 부분을 현재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 통제 수단으로 수사 기소 책임제, 외부적 시민적 통제 활성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점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예.